안녕하세요. 기초교육 4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 영상 1, 2, 3편을 통해서 배워본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사용법에 이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보고 분석 설계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첫 번째로 협동 작업 공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동 작업 공간은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작업 공간을 뜻합니다. 3D 화면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각형의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지정했다면 각 공간마다 충돌이 예상되는 신체 부위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충돌 예상 신체 부위에는 이미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가지 부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체 부위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할 주의사항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어는 충돌 예상 부위입니다. 이 충돌 예상 부위는 그리퍼나 작업 대상물에서 사람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와 형상을 말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한 그리퍼나 작업 대상물의 STL 파일 위에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형상이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큐브 형상입니다. 이 큐브 형상을 설정하면 3D 화면에서 직육면체가 나타나는데요. 이 그리퍼와 작업 대상물의 직사각형 형태의 모서리가 존재한다면 사진의 예시처럼 큐브 형상으로 설정합니다. 자, 다음으로 실린더 형상을 설정하면 3D 화면에서 원기둥이 나타나는데요. 이 그리퍼나 작업 대상물에서 둥근 형태의 모서리 단면이 존재하거나 그리퍼의 원기둥 형태의 충돌 예상 지점이 존재하면 실린더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실린더 형상이 조금 특이한 점은 이 기둥의 밑면에 하얀색 테두리 부분이 분석 범위라는 것이고 기둥의 높이 부분은 가시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일 뿐 분석 범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하프스피어 형상을 설정하면 3D 화면에서 반구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그리퍼나 작업 대상물의 모서리 부분이 둥근 경우에는 이 하프스피어 형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너 형상을 설정하면 3D 화면에서 이런 삼각뿔이 나타나는데요. 그리퍼나 작업 대상물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의 충돌 예상 부위를 설정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 두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이 분석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각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의사항인 분석하고자 하는 공정의 PFL 동작 모드에 적용이 가능한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대부분의 공정에 PFL 모드 적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현장에 설치된 다른 설비들로 인해서 PFL 모드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공정 설치를 완료하셨거나 설계를 확정한 상태에서는 레이아웃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PFL 모드의 사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FL 모드와 충돌 방지 모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안전대책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 일정 거리 이내로 들어오면 로봇을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SSM 모드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PFL 모드와 SSM 모드 어떻게 결합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다음 화면에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영상은 PFL 모드와 SSM 모드를 결합해서 운영 중인 실제 공정을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설계한 건데요. 이 로봇이 배출된 제품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박스로 옮기고 이 작업자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박스가 가득 차면 팔레트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공정입니다. 자, 작업대 앞에 있는 영역을 협동작업 공간으로 설정을 했고 충돌 예상 신체 부위를 머리로 적용을 해서 충돌 분석을 했는데요. 이 영역에서 로봇과 사람의 충돌이 발생하면 CRI 값이 1.491로 나타나서 위험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작업대 앞에 항상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항상 로봇을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 제품의 생산성에 손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작업자가 이 안전벨트 위치에 서 있는 동안에만 작업자를 감지해서 안전한 속도로 로봇을 동작할 수 있도록 공정을 재구성했고요. 이 CRL 값이 0.786으로 낮아져서 안전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작업 공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작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협동작업 공간의 영역을 지정해야겠죠. 사진을 보면 동일한 로봇 구성에 왼쪽은 센서가 없는 경우, 오른쪽은 센서가 설치된 경우인데요. 이 사진 오른쪽과 같이 센서로 일정 영역을 감시하고 있다면
이 작업자가 로봇 근처로 접근했을 때 센서 때문에 로봇이 정지할 것이기 때문에 협동 작업 공간으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으로 이렇게 협동 작업 공간을 설정하셨다면 작업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의 외시는 180cm인 작업자와 165cm인 작업자가 같은 높이에 설치된 로봇에 접근했을 때인데요. 이 180cm인 작업자에게 가슴에 닿는 로봇의 모션은 이 165cm인 작업자에게 머리에 닿는 모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머리 충돌이 가슴 충돌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예시와 같이 이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모두 작업하는 공간이라면 이 충돌 예상 신체 부위를 좀 더 보수적인 부위, 즉 머리로 설정해서 분석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떤 분석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입니다. 이 충돌 분석 초반에는 공정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잦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빠르게 여러 번 얻어내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옵션에서 분석 영상을 체크하고 실행하시게 되면 분석 영상을 생성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영상 생성을 해제하고 돌리시면 분석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분석 최소 시간 단위를 잘게 쪼갤수록 분석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 시간 간격을 0.7초나 1초로 설정해서 분석하시면 마찬가지로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만 이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영상 생성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최소 시간 단위를 0.1초로 선택해서 분석을 실행을 하셔야지 정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충돌 안전 계산서 출력하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얻어낸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분석 결과가 처음부터 패스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페일로 나올 경우가 자주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표준치 이상의 힘값으로 인해서 페일이 나왔다면 결과 화면의 속도 추천 그래프 참고해서 로봇의 속도 낮추고 다시 분석하시면 되고, 이 표준 이상의 압력값으로 인해서 페일로 나왔다면 이 위험한 부위에 소프트 커버를 적용해서 분석을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소프트 커버는 세이프틱스가 제작하는 부드러운 재질의 충격 감소제인데요. 세이프티 디자이너에서 소프트 커버를 적용하시고 분석한 결과가 패스라면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퍼나 로봇의 날카로운 부위에 커버를 부착을 하셔서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형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 분석 전 사전 확인 사항 3가지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1편에서 4편까지의 강의 내용 중에 핵심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1편에서는 국내에서 협동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과 규칙, 그리고 세이프틱스의 충돌 분석 소프트웨어인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역할과 활용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충돌 분석, 특히 이 충돌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와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충돌 분석 원리를 탐구해봤고요. 3편에서는 세이프티 디자이너로 분석 설계를 하는 과정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편인 4편에서는 세이프티 디자이너 사용 시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 2가지와 분석과 관련된 주의사항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5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세이프티 디자이너에서 데모 공정을 설계하고 분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할 실습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